지난번 시간에 생각이 일어나는 곳 12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과 형색이 만나면 그 가운데 눈의 생각이 일어납니다. 귀와 소리가 만나면 그 가운데서 소리의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의와 법이 만나면 의식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눈의 생각이 일어날 때, 즉 안식이 일어날 때 그 가운데 반드시 의라고 하는 것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만 동자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의와 더불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오구의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과정 중에 익혀왔던 모든 경험들과 생각들이 다 모여있는 것, 불교에서 말하는 업식입니다. 업식이라고 하는, 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몸도 이루고 마음도 이루지만 그 근거에는 발현되지 않는 많은 기억들과 또는 경험들이 축적돼서 하나의 마치 덩어리처럼 그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덩어리라고 할 수도 없기도 하고 또 덩어리라고 말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와 같이 과거에 익혀왔던 모든 생각과 경험들의 축적, 이것을 의라고 말하고 이 경험들이 미래의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일어난 하나의 생각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과거 무수한 세월 동안 이루어왔던 우리 모든 생각과 습관들이 의식 속에 담겨 있으며 현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용하고 있는 생각의 근거가 눈으로 사물을 볼 때도 함께하고 있고 귀로 소리를 들을 때도 함께하고 있고 코로 냄새를 맡을 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생각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항상 과거 무한 세월 동안 쌓아왔던 모든 인식의 습관과 경향성들이 우리 삶 저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의 근거라고 말합니다. 그 생각의 근거가 의가 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생각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생각되어진 대상들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푸른색을 볼 때는 푸른색이라고 하는 언어를, 말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이 푸른색이라고 인식됩니다.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 속에 푸른색도 흰색도 검은색도 들어있으면 그것을 붉은색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푸른색은 푸른색의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를 세우는 것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자기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감성들과 지각들의 총합입니다. 따라서 우리 과거의 생각과 느낌과 지나온 모든 업들을 이루고 있는 이 기억과 경험들이라고 하는 것은 낱낱으로 보면은 모두가 다 다른 것을 배제하면서 자기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며 또한 아울러 그 기억들이 쌓여있는 이 덩어리조차도 본질이 다른 것을 배제하고 자기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 총합된 기억조차도 이제 하나의 기억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이 배제된 것으로서 다른 것은 절대 이것일 수 없다는 그런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리 잡는 기억들을 불교에서는 허망한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망념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모든 존재들은 그처럼 홀로 독립서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푸른색이 붉은색을 배제하면서 푸른색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만일에 푸른색과 상대하는 붉은색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라고 하면은 푸른색이라고 하는 개념조차 우리가 떠올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개념들은 자기를 세우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세워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낄 때는 항상 그것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따라서 의를 이루고 있는, 즉 생각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과거의 무한한 경험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사건으로 뚜렷이 서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들의 모임 또한 하나의 사건으로 서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경험들이 하나의 단일한 요소로 서 있는 것처럼 그 경험을 담지하고 있는 전체적인 나, 즉 기억을 총괄하고 있는 나도 이제 다른 나와 더불어서 전혀 다른 나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경험의 통합적인 의식을 우리는 자아의식이라고 합니다. 자아의식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은 경험의 낱낱 하나하나가 통합돼서 그것을 이루고 있는 주체적 자아가 성립된다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그 자아를 이루고 있는 의식들이 하나하나 독립되어 있듯이 보이는 사물마다 다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든 사건과 사물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것들이 그것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사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의 내용이 되고 생각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법이라고 부릅니다. 눈으로 푸른색을 볼 때 푸른색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단순한 푸른색을 보는 것이 아니라 푸른색이라고 기억하는 생각의 근거하고 합쳐져 가지고 푸른색을 의식의 대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따라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대상들을 반드시 주체적 어떤 것으로 서도록 만들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인식은 법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과 그 다음에 형색이 만나고 또 생각의 근거인 우와, 생각이 만들어낸 법들이 만나는 이 12곳이 생각이 일어난 곳입니다. 바꿔 말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눈과 형색이 만났을 때 그것을 생각이 일어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있는 감각이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과 형색이 만났을 때 의식이 생겨난 것 같고 또 생각과 생각의 근거와 그리고 생각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법들이 만났을 때 의식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생겨난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의식들이 항상 과거의 기억과 경험들을 대물림하고 상속하고 있다고 한 데서 보면은 새로 생겨났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이 기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도 그 기억을 이루고 있는 특성들이 내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는 겁니다. 즉 사건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온 과정에 동안 익혀왔었던 습관적으로 그것을 기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현재와 과거의 기억이고 다른 한편은 현재와 미래를 내가 생각하는 습관에 따라서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하나 일어나는 것은 언뜻 보면 과거의 생각이 현재 일어나는 것 같고 그 생각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해도 그 생각조차 어떤 인연과 만나서 그렇게 생각되어도록 조건 지어졌다고 하는 데서 보면은 그 생각 또한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는 곳이 12개가 있게 되면은 방금 이제 생각 하나하나가 또는 대상 하나하나가 말을 통해서 언어로서 개념으로 정리되듯이 자기 세력을 갖게 됩니다. 눈이 형색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냥 일어난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눈이 대상을 본다라고 하는 사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눈과 대상과 본다라고 하는 하나하나도 이제 언어 개념에 맞는 하나의 사실처럼 존재화시킵니다. 그래서 눈이 이제 형색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형색도 눈과 상관없이 어떤 것으로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본다라는 마음도 이제 눈하고 형상을 떠나서 그 하나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보는 하나의 사건 중에 일어나는 세 가지 특성이 서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특성을 보는 데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요소들하고 이야기해서 안개, 색계, 그 다음에 안식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라고 하는 말은
요소라는 말도 되고 다른 한 표준은 자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것과 구별해낼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곧 눈은 형색과 분별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생각만 해서 별 문제 없으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눈이라고 하는 것은 형색이 없어도 근래부터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형색도 눈이 없어도 형색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본다라고 하는 사실도 이제 눈과 형색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사유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와 같은 것들은 사람이 살아오는 모든 과정에서 익혀온 어떤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이루어내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처럼 생각을 내는 순간 무엇들이 자기 특성을 가지고 개별적 요소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데서 이 세상을 구성하는 18가지 특별한 구성 요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음번에 나온 안개 내지 의식계입니다. 그래서 안개, 이계, 즉 소리라고 하는 것인데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귀와 그 다음에 밖에서 들리는 소리와 그리고 들음이라고 하는 세 가지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대상 없이도 존재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대상 없이 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예로 바다에 물고기가 하나 있는데 이 물고기는 태어날 때는 헤엄을 치고 다니면서 다른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소화시키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가 한참 다니다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그 바다 깊숙한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뿌리를 내리는 순간 이제 돌아다니면서 소화될 필요가 없으니까 스스로 소화기관을 소화시켜가지고 소화기관을 없이 만들어 봅니다. 즉 그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있던 소화기관도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즉 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소화기관이 형성될 때는 있는 것처럼 작용하다가 그것이 필요 없을 때는 스스로가 없애본 것처럼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현재처럼 세상을 보도록 조건화되어 있는데 만일 그러한 조건이 사라진다고 하면은 눈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처럼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눈이 없다라고 하면은 밖에 보이는 모든 형색들이 지금처럼 인지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눈이 있어야 형색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형색이 있어야 눈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런 것이 있어야 그 가운데서 본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생됩니다. 이 세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하나가 그 자체로 설 수가 없게 됩니다. 즉 눈이 형색을 상대하지 않으면 눈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이제 눈이 없게, 즉 안개, 눈이라고 하는 특성이 형색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안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없어지면은 마찬가지로 형색이 없기 때문에 무색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18가지 우리 삶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은 상대가 상대를 존재케 하는 그런 특성으로 있기 때문에 상대를 떠나서는 그 가운데 어느 하나도 독자적으로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으며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눈은 경계를 형성시키고 경계는 눈을 형성시키면서 그 가운데 알미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즉 본다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됐을 때만 또한 눈도 있고 색도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눈이 사건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썰리지 않으면 보고 있으면서도 전혀 보고 있는 것과 같지 않아서 그때는 눈이 없는 것과 같고 경계가 없는 것과 같고 또한 본다라는 사실이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눈과 경계와 그곳에서 생겨난 마음 이 세 가지가 접촉이 돼야만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띱니다. 그래서 12년 가운데 접촉이라고 하는 다음에 이 감수작용, 그 밖에 있는 대상들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를 지금 제 손을 닿고 있는데, 이 손을 닿고 있는 순간 항상 무엇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전과 이 후가 감각 내용이 다릅니다. 그것은 피부가 스스로가 전에 있었던 감각 지각을 비우고 새로운 감각 지각을 받아들인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무엇인가를 받아들여서 새롭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눈과 그다음에 경계와 그다음에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하나의 장처럼 장이 끊임없이 변해가면서 자기 변화가 안다라는 사실로 드러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무엇이 있어서 아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무상한 속성이 우리로 하여금 안다라는 사실을 발생해 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 아는 게 아니고 법계의 인연이 끊임없이 변하면서 무상한 특징이 우리들에 있어서는 안다라고 하는 사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눈이 경계를 보는 것도 아니고 경계가 눈을 보는 것도 아니고 본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또한 본다라는 것도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즉 이 세계가 만났을 때 이루어진 접촉의 변화, 즉 감각 지각의 변화가 모든 것에서 알무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무로 드러나는데 전에 앞서 말했듯이 생각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 어제 오늘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과거 무수한 세월 동안 쌓아왔던 경험과 인식의 인식들이 언어로 표현돼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말들은 경험된 것을 경험된 대로 잡고 기억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말은 안다라는 사실에 그치는 게 아니고 안다라는 사실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와 같이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들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억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억하여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삶은 인식 내용으로서 존재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했듯이 어떤 하나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밖에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 관계를 배제하고 있는 데서 눈이라고 하는 특성으로서의 눈, 그 다음에 형색이라고 하는 특성으로서의 형색, 그 다음에 생각의 근거가 되라고 하는 의계로서의 특성, 그 다음에 생각을 일어나는 의식이라고 하는 특성들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18개가 삶의 근거가 되면서도 그 낱낱 하나하나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 보면은 이제 12인연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인연의 제일 첫머리가 무명입니다. 방금 제가 손을 해서 접촉을 말했는데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연기적 사건, 즉 만남의 사건이고 관계를 구성할 때 그 관계가 확실히 드러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있을 때는 바람이 와서 시원하다가도 손을 붙이는 순간 여기에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시원한 것하고 따뜻한 것하고 차이가 우리를 무엇을 알게 하느냐면은 시원한 것도 알게 하고 따뜻한 것도 알게 합니다. 만일에 이 손바닥 위에서 일어난 이 차고 그 다음에 따뜻한 기운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따뜻한다라든가 차다라고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접촉과 관계를 구성할 때 그것들이 끊임없이 변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변하기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사건들을 무엇과 비유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내한테 들어오는 감각 지각들을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것과 비교해서 현재의 사실로 떠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 지각들의 총합들이
변한다고 하는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까 있다고 그랬죠. 그걸 업식이라고 그랬는데 업식의 내용도 항상 현재 인식에 기반이 돼서 현재가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가를 뒷받침하는 상대적인 인식틀이 됩니다. 만일에 과거의 기억들인 인식틀이 우리한테 현재 인식의 배경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현재를 무엇이라고 전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식은 지금 하나의 어떤 것과 어떤 것의 만남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 내적으로 과거 무한생을 살아왔었던 업식이 이 변화를 뒷받침해서 이제 무엇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것은 현재지만 그 만남을 지금의 인식과 또는 지금 과거 인식과의 차이에서 현재의 인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업식이라고 했는데 이 업식이 바로 기억입니다. 그런데 기억이 무명이 되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기억이 일어나는 곳과 그 다음에 관계를 구성해서 일어나는 그 접촉점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즉 내가 왜 이와 같이 생각하는지, 내가 왜 이와 같이 반응하는지, 왜 나는 이것을 좋아하는지, 왜 나는 이것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자기 내적 살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살아온 과정 중에서 익혀왔던 습관에 의해서 나는 오늘 이것을 좋아하고 나는 내일 저것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근원적으로 왜 내가 이것을 좋아하지? 그리고 좋아하는 나는 누구지? 라고 하는 그 물음을 스스로한테 되물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그와 같은 것을 묻지 않고 내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식과 변화를 잘 아는 것처럼 알고 있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업이라고 하고 허망한 기억이라고 부르고 동시에 무명이라고 합니다. 즉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접촉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접촉의 변화, 차이가 알므로 드러난 사실을 면밀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된 자각의 총합을 무명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현재의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식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게 됩니다. 현재의 나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기억으로 현재를 살고 있다는 말이며 그 과거가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와 미래가 현재라고 하는 것을 축으로 해서 시간이 연속되어 흘러갑니다. 이와 같이 연속된 흐름을 뭐라고 하느냐면 행이라고 그럽니다. 행.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무언가 기억으로 남는 것이 있게 되는 순간 그 기억이 현재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것은 내가 과거에 기억했던 어떤 것과 비추어서 비슷하다, 다르다라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는 순간 바로 이 알을 배경하고 있는 알의 근거가 되고 있는 어떤 것은 이미 과거의 무엇과 상대해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실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나는 뭐가 되느냐면 무한한 과거를 살아온 것처럼 인식하도록 되어 있고 무한한 과거를 살아온수록 인식하는 순간 무한한 미래를 살아갈 것처럼 인식하게 된다입니다.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기억이 현재 인식의 배경으로 남게 되고 현재 인식의 배경으로 남게 되는 순간 우리는 갑자기 한 생각 속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3세를 만들어서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윤회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윤회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인식의 흐름을 뭐라고 하냐면 행이라고 그럽니다. 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을 말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우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과 마음을 나누면 몸을 지수화풍 4대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을 수상행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 당시에 요즘 말하면 자연철학자들이
물질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최소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지수화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요즘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즉 원자보다 더 작은 소립자 세계를 밝혀내고 있는 것에 비하면 당시의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요소들은 굉장히 소박한 물질론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는 지수화풍에서 화라고 하는 더위가 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열을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자들이나 원자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 그 움직임의 속도에 따라 발생된 하나의 요소가 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수화풍 가운데 풍의 움직임 요소라든가 열의 더위 요소가 함께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완벽하게 구별해서 화니 풍이니 말할 수 없는 사실이 오늘날의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은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인도라든가 또는 서양에서도 이미 말해지고 있는 물질의 요소들이 있지만 아주 소박한 물질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은 당시까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정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렇지 않다. 많은 것들은 요소로 이루어진 하나의 무엇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사람이라고 구성하는 궁극적 실제인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즘 말하면 궁극적 실체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당시 인도에서 보면은 궁극적 실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지배하는 어떤 생각입니다. 즉 내가 브라만이라고 하는 궁극적 실체를 갖는 종족으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수드라라고 하는 특징을 갖는 종족으로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이 통째로 지배받고 있는데 세상에는 그러한 것은 없다.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지수화풍이라는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형성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순간 브라만이라고 하는 특징도 수드라고 하는 특징도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굉장히 소박한 분석론이지만 당시에는 그 사회의 기층, 인식틀을 바꾸는 그런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말이 그 물리적 실제로 봐서는 소박하지만 그 내용으로 봐서는 아주 훌륭히 이야기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이루고 있는 것은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네 가지 요소라고 하는데 수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지각을 받아들이는 통로와 그 다음에 그 감각지각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말로써 표현해낼 수 있는 어떤 생각을 정리시키는 그걸 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오면 덥다, 무엇이 들어오면 춥다라고 그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들어왔는데 이것인가 저것인가 애매모호할 때는 아직 상이라고, 즉 생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눈으로 사물을 보듯이 마음으로 형상을 충분히 만들어냈을 때를 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감각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아직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은 충분히 눈으로 사물을 보듯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은 말로 정리됐다는 말입니다. 즉 말로 정리됐다는 말은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작할 때가 11시 한 15분쯤 시작했는데 오늘은 11시 반에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15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45분이죠. 이제 수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까지는 무엇인가 받아들여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즉 마음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안다라는 사건을 만들어내는데 그것까지는 뭐하고 똑같냐면 과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하나 일어난 순간은 현재가 아니고 과거가 바로 일어난 순간입니다. 그럼 이 일어난 생각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뇌를 움직입니다. 뇌를 움직이면 이 머리 앞쪽에
운동 영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운동 영역을 작동시켜서 말을 하게 하고 생각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신구읍전 그다음에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생각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 즉 의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말을 하게 하거나 행동을 하게 하는 운동 영역을 자극시켜 가지고 이제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은 무슨 과정이냐면 현재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의 과정들이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라고 따로 말할 수 없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현재가 이제 과거를 답습하지 않고 자기 영역을 새롭게 만들어가면 이제 어떤 행동이 되냐면은 이 행이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고 일정 부분 늘 새롭게 변해가고 있는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은 수상이라고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정확히 지켜보고 난 다음에 신구의 삼업, 즉 몸으로 행동을 하거나 말로 표현을 하거나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지나가는 이 과정들을 갑자기 다른 식으로 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즉 행을 변화시키는 작용이 일어나면은 뭐가 되냐면 깨달음의 기반을 형성해내는 것이 되는 거고 그 행을 이뤄내는 작용이 과거의 답습처럼 흘러가면은 우리는 윤회하는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온 가운데 마음, 수상 가운이 일어나는 현재의 사건들을 다음 행위로 연결시켜 갈 때 어떤 행으로 연결시켜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업으로 사는가 아니면 깨달음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불교에서 행을 닦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구의 삼업으로 발현되는 양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기억들이 한 생각으로 넘어온 그 생각을 면밀히 지켜가지고 이 생각의 흐름들이 깨달음의 흐름으로 변화가도록 만드는 그 하나의 기점을 뜻한답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흐름을 잘 잡아가지고 그 생각의 흐름에 면밀하게 깨어있는 하나의 사건을 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 습관에다가 다시 현재 인식을 보태가지고 인식 습관을 쌓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에 깨어있으면 우리는 과거의 습관으로 벗어나서 깨어있으면 과거의 습관으로 벗어나서 부처의 지혜를 이룹니다. 그래서 수상행식이 깨어있지 못하면 수상행식이지만 깨어있는 순간 이 행이 변화가 있고 뒤에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행은 식을 바꿔서 지혜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명 다음에 나온 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 가운데서 나온 행의 역할과 똑같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그러한 알아차림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기억을 남기게 되고 기억을 남기게 되는 것은 기억으로만 남지 않고 기억을 꼭 잡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도 아울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이 이제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은 기억되고 잡고 있는 것을 연속시켜 가느냐 또는 잡고 있고 기억된 것을 연속시켜 가지 않느냐 하는 그 과정이 서 있는데 만일 이 과정에서 답습된 대로 가면은 이제 식을 만들어내고 답습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지혜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윤회하는 과정에 있는 한 항상 인식의 흐름들이 늘 식을 즉 과거를 담는 인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행 다음에 뭐가 오느냐 하면 식이 옵니다. 그러면 식이라고 하는 건 인식이 성립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앞에 18개에서 말할 때 눈과 그 다음에 경계와 그 다음에 봄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세 개의 사건이 합쳐져서 본다라고 하는 사건이 형성되는데 그 본다라고 하는 사건이 만들어진 순간 우리는 눈이 사물을 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하나 모였던 것이 언어로 소설되는 순간 하나의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런 순간 언어를 만들어낸 어떤 것, 그 다음에 보여진 어떤 것은 이제 구별됩니다. 즉 무엇인가를 알아차리는 나와 알려진 대상은 서로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된답니다. 인식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말은 다만 어떤 것을 안다라고 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안다는 것 중에는 알아차리는 나와 알려지는 대상이 별도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 기반을 깔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가운데서 마음적 요소와 비마음적 요소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인식 속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은 다음 찰나에 바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것은 마음적 요소, 이것은 마음이 아닌 물질적 요소라는 생각이 한 생각 속에 들어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생각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 요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명색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는 정신적 요소고 하나는 물질적 요소인데,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인식을 하는 순간 그 인식 속에 반드시 그와 같은 요소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인식이 만들어내는 것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과거를 답습해서 상속돼 가는데,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말은 의의 인식이라는 말도 되고 동시에 무슨 말이냐면 상속된 인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신론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거의 무한한 업식부터 지금에 이루어왔던 인식이 잘 살펴보면 현재 인식이 아니라 상속된 인식이며, 동시에 상속된 것도 그대로 상속되는 게 아니고 자기 변화를 계속하면서 상속시켜 간다. 그리고 그 상속이 현재 일어나는 것이 의식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이란 업식이, 상속된 업식이 현재 인식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식은 뭘 만들었습니까? 우리 몸과 마음을 계속 만들었는데, 자각하지 않을 때는 몸이 없는 것하고 똑같은데 자각하는 순간 몸이 갑자기 형성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있는 한 항상 6가지 감각 기관을 동반해서 6가지 감각 대상과 상대해 가지고 그 가운데서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즉 마음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면 마음적 요소로서는 상속된 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물질적 요소로는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5가지 감각, 지각처가 있는 것처럼 늘 생각하게 됩니다. 물질적 요소와 마음의 요소를 만들었다는 말은 인간의 한에 있어서는 6가지 감각 기관과 6가지 감각 대상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육입이라고 부릅니다. 육입이 형성되면은 다시 무엇을 만듭니까? 과거에 상속된 것이 현재 인식을 하듯이 현재 인식은 현재를 상속시켜 가랍니다. 그럼 상속시켜 가려면 무엇을 만들고 있냐면 끊임없는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대상을 과거에 상속된 기운으로 보고 있는 것과 아울러서 또다시 우리는 그 인식을 상속시켜 가기 위해서 눈을 끝없이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변화시키는 것은 저 혼자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이웃과 만나서 변화하고 관계를 구성하면서 변화합니다. 이와 같이 관계를 구성하면서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무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인식이 일어나는 그 지점을 말할 때는 촉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촉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근거부터 감각의 근거까지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무명부터 촉까지 계속 내려온 하나의 사건은 한 사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이 관계가 구체적으로 만나는 접촉점이 무상이 발생하는 점이며, 무상이 발생하는 점이 인식이 발생하는 점이며, 인생이 발생하는 점이 다시 무엇을 발생하게 만드냐면 감각, 지각을 깨어내는 것입니다. 즉 끊임없이 생각은 저 앞생각을 비우고 뒷생각을 만들고,
눈은 끊임없이 앞에 영상을 비우고 뒤에 영상을 받아들인 사건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무상을 실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인식의 내용만 상속된 인식을 토대로 해서 마치 연속된 인식처럼 남아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애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상속됐기 때문에 그것이 나인 줄 알고 내가 과거부터 있어 왔던, 내가 과거부터 가져왔던, 내가 과거부터 손에 꼭 쥐고 있었던 그런 생각을 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각지각이나 의지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그냥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고 받아질만 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애착을 하고 나한테 싫어하는 것은 안 좋아하는 것으로 애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상속의 기운을 더 굳건히 만들어갑니다. 이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 이같이 집착이 근본적으로 자기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우리가 집착이라고 말하는데 불교에서 집착을 놓아라, 집착을 놓아라라고 말하는데 집착을 놓은 순간 삶은 가장 신비롭고 현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삶은 우리가 집착하건 집착하지 않건 매 순간 자기 변화를 하면서 모든 인연들을 통째로 다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가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삶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은 잘 알 수 있지만 그 밖에 많은 부분들을 다 놓치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잘 알고 있으면서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집착과 똑같고 그것을 놓은 순간 모든 삶 그 자체가 자신의 삶이 되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제 집착하지 않아도 자기 삶을 아주 완벽하게 살기 때문에 집착을 놓으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삶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어디에 도달하는 게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삶의 매 과정들이 자기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선종에서는 어린애들한테 많이 비유를 하고 있죠. 어린애가 놀고 있으면은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쁨을 삼는 게 아니고 놀고 있는 과정 그 자체 하나하나가 어린애가 표현하고 있는 삶의 전부이며 기쁨입니다. 따라서 그 애는 하루 10시간을 놀면은 10시간을 온전히 기쁨 속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모래성을 쌓아서 쌓아진 성이 완성됐다고 하는 그 한 시점이 삶의 완성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게 되고 기억이 많아지고 그 많은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는 그런 역할이 되면 될수록 이제 우리는 모래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의미는 배롭고 만들어진 모래성의 의미를 두게 됨으로부터 그 과정들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놓치고 있는 삶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집착된 삶이라고 부르고 자기 삶의 전 과정이 삶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타난 상을 집착이 없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집착이 있는 삶을 존재의식, 바꿔 말하면 생존의 의식을 만들어내가는 하나의 사건으로만 인식을 계속 만들어가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만 마치 의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겁니다. 아까 결과에만 의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이 삶의 모든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삶은 뭘 만들어내냐면 끊임없이 살지만 끊임없이 윤회하는 삶처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사와 생노사가 따르게 됩니다. 즉 태어나고 죽는 것이 만들어냅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존재와 비존재를 다 떠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현존하는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에 자기 삶을 탁 놓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처럼 살아있는 전 과정이 곧 생사윤회하는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12인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야신경에서는 이 12인연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없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